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3강 2027 학년도 6월에 실시된 고3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7위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건 어떻게 풀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좀 아마 굉장히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희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it was that 여기 보이십니까? it was that. 그리고 red range with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it was that 여기 보이시고, 여기가 1번 did, 그 다음에 first, 그 다음에 2번 achieved 하고 또 first, and then, 그리고 세 번째 construct,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deversized 1번, 그 다음에 produced 2번, 이렇게 해서 it was that,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it was that, it was that, 어디가 되시죠? it was that, 요렇게. 어때요, 여러분?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리듬감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also가 있잖아요. also 하면서 어때요? 그렇죠. 플러스 첨가의 개념과 대주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사적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온 수사적 리듬감이 이 글은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있고, 운율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운율. 특히 여기서 이제 두운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first 나왔고, 여기 보시면 P, palette, produce, 이렇게 이런 둔 같은 것들도 여기서 느껴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여기 3번이 돼야죠. 이 also 때문에 이런 리듬감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리듬감은 also 하고 it was that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처럼, 이 산문이잖아요. 이거는 글이잖아요. 이 산문을 저는 시처럼 느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병렬 구조 보이시죠? 병렬 구조.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시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did, achieved, and then constructed. 이게 마무리를 쳐주잖아요. then 하면서. 그래서 이런 통사적으로 이게 평행 구조도 느낄 수 있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답을 3번이라고 그냥 과감하게 쳤다. 뭐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리듬감을 반드시 보여주면 좋은 글이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좀 음악적인 그런 연결성을 느낄 때마다 뭐라죠?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자, 이제 구조적으로는 그랬고, 자, 내용적으로는 저에게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이 red라는 이 단어 지금 이게 이제 색이잖아요. 이 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을, 저의 지평, 저의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지평을 이게 좀 넓혀줘서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관점을 여기서는 보여줬어요. 역사적 관점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 관점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그거 어디서 나왔냐?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historically 하고, 또 계층적인 것도 나왔고요. 오래 걸렸다 나오고요. 컬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저는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느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보이시면 material culture, 이게 뭐예요? 그렇죠. 물질적 관점이죠. 물질적 관점. 아마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굉장히 희귀할 텐데, 이건 뭐예요? 사회적 관점. 이거는 철학적 관점이죠. 사고, 이 사고의 시스템, 철학과 상징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관점, 물질적 관점, 좀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관점, 상징적, 철학적 관점을 여기서 담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 red라는 단어 하나가, 어휘, 언어가 사유를 담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P, red라는 것이 주는 역사적 관점, 물질적 관점,
사회문화적인 관점, 철학 사회적인 관점을 여기서는 담으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all list known color term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 전문 용어가 나오죠. 색깔의 전문 용어, 색깔의 용어. 이 term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때요? language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우, language, 그다음 lexicon 이게 나오잖아요. lexicon, language 이런 단어에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죠? 꽂힌다고 표현하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language, word 이런 단어. 와 이게 거치고 그다음에 러시아어 뭐 여기 보면 러시아어 보이잖아요. 와우, 이것도 언어잖아요. 라틴어 이런 거. 와, 이쪽 전체가 그렇죠.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가 바로 우리의 perception, 우리의 인식을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인식의 지평이죠. 저는 이런 데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쭉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red라는 색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떠어떠하더라. 물리적 관점 혹은 물질적 관점이 어떠어떠하더라. 사회문화적 관점은 어떻더라. 상징적, 철학적으로는 어떻더라. 그래서 이 단어에 저는 이제 좀 꽂혔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학적, 그다음 리듬감이 있었다. 좀 시적인 느낌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음악의 느낌을 좀 저는 느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조주의 별표죠. 언어 구조가 영향을 미치죠. 우리 인간의 인식과 문화적인 그런 체계에 언어라는 것이 perception을 형성하죠. 칼라가 특히 칼라라는 언어가 그렇기도 하고 칼라라는 그런 거 그 언어가 어떻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구축이 된 거더라. 구축이 됐더라. 컬러의 인지와 컬러의 그런 분류가 문화적, 그 다음에 언어적 심볼리즘,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었더라. 이게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건 잘 모르는데, 뭐, 빨간색 옷을 입는 것도 아마 사회 계층에서 아마 귀족이 입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특히 이제 동양 쪽으로는 이제 황금색은 이제 황제, 뭐 아마 이렇게 입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색이 사회적 지위도 나타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 저 색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도 이거를 보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지배, red라는 아주 강력한 요 red라는 색이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초기에 언어 인지와 그 다음에 이 컬러, 색깔, 그 언어적, 보케블러, 어휘적으로, 그 다음에 심벌릭한 시스템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좀 넓게 설명하면 역사적으로도 문화사회적으로도 그 다음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체계 hierarchical 수직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 아 이런 느낌에 제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물질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염료 있잖아요. 염료 직물에다가 염료를 붙이고 이런 거 그렇죠? 요런 것이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쉬운 기술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코드도 이런 지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징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뭐가 있을게요? 그 사고 체계죠. 우리 관념 체계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게 beautiful이라는 그러한 의미, 미닝을 주더라. 이 사회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인 어떤 구조에서의 색이 적용이 되고 영향을 줬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배경 지식을 쌓고 한번 가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색깔이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색이 아니죠. 문화적으로 구축된 거죠. 문화적인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라 안료에 쓰고 색깔을 칠하는 그런 우리가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라는 거죠. 문화적. 이게 핵심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단지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색깔의 의미가 어떻다? 물리적이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언어적 맥락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러한 색깔들이 구축하더라. 뭐를? 그렇죠. 색채 세상을 구축하더라. 이 색깔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색, B라는 색, 뭐 C라는 색들이 이 색채의 세계를
구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물질적 문화, 이렇게 염료를 이렇게 염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실험들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회적 코드 레드가 어때요? 왕이나 이런 귀족이나 재판관들이 전부 레드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의 시스템, 이 레드라는 것이 피를 좀 상징하기도 하고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 레드가 fire 불도 상징하고 에너지도 상징하기도, 레드가 뷰티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성,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러한 철학적인 상징성, 이제 뷰티만 나왔는데,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에서는 blood, life, fire, 에너지도 상징하죠. 자, 레드의 기원도 얘기해서 참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서양에서 레드가 뭐예요? 진정한 색. 유일하고 진정한 색은 레드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러했대요. 그래서 이런 색채의 시스템, 체계의 기초가 되었어요. 뭐가 레드가 최초가 됐어요. 이런 상징을 보여주고 이런 예술적인 무게를. 그래서 색깔이라는 것이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와 상징적인 시스템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레드는 탑, 최고를 가르쳐요. 우리의 가시성도 그렇고 이런 정서적인 강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레드의 본질에 대한 글이었죠. 이 글은 칼라라는 이 색의 본질 중에 레드의 본질에 대한 그 본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 글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언어와 인지라는 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짓고 분류해요. 색깔을 분류되는 방식이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색깔들을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어떻다? 인식을 형성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요거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자, 봅시다. 자, 수천 년 동안 서양에서 장소죠. 이런 장소, 이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 히스토리컬리하게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red라는 것은 the only, 다른 건 안 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단 하나. 단 하나의 색이야. red라는 것이 색이야, 색. 그냥 단 하나의 색이에요. 다른 건 색이 아니라니까. 어때요? 권력이죠, 권력. 단 하나의 색. 자, 근데 또 그 색이 요 이름 자체예요. 칼라라는 것이 그냥 레드 하면 칼라가 돼버려요. 유일한 그 이름. 유일한 이름의 가치가 돼버린 거고, 바로 유일한 진정한 칼라라는 얘기예요. 색이라는 이름 자체가 색의 대표라는 거죠. 색의 대표. 자, 이해되셨나요? 이 글 읽을 수 있겠어요? 다시. red라는 색은 only, 다른 색은 다 가치가 없어. 유일한 색이야. 그 유일한 색, 그 유일한 색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야. 칼라라는 것이 곧 red라는 거야. 유일한 진정한 색은 바로 칼라라는 색은 바로 red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여기서 봤죠. 역사적으로 봤지만 또 뭐 또 있더라? 그렇죠. 계층적, 수평적으로도 보지만 수직적으로도 관점이 있는데, 수직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 이것 수평적으로도 엄청나지만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인 레벨에서 엄청나더라. 그래서 그 red라는 것이 바로 어떻다? 압도하더라. exceed, 능가하더라. 모든 다른 others 나네. others. 엄청난 거죠. 다른 색들보다 exceed 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여기서는 구별을 했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차원. 히스토리컬리한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무슨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위계적 차원에서도 얘기했죠. 물론 뒤에서 나오지만 이 red라는 것이 first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계적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빨간색이 최고 상위에 있다는 거,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일한 색이요, the true color요. 그 이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모든 것을 다 능가한다. 다른 색보다 더 능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that 나왔고요. 이 that이 여기서는 뭐냐? 이게 또 어려웠죠. 이게 이 뒤에가 절이라는 신호로 쓴 거예요. 신호로.
이 that은 저리 나와요 라는 신호로 쓰인 거예요. 뜻을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 that 뒤에 나오는 이 they가 뭐냐 이런 거.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다른 색들이죠. 모든 다른 색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어때요? 낱낱이야. 존재했어. 모든 다른 색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어 이 말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어.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으나 다른 모든 색들은 오랜 시간이 어때요? 기다려야 했어요. 뭐 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모든 다른 색들이 색깔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예요? 색이라는 말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색이 유일하게 red만 색이었어요. red만 컬러였고 나머지는 색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가치가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이 red만이 색이라는 그 이름, 컬러라는 그 네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역할을 했죠. 비교할 만한, 대적할 만한 역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물질적 세상에서, 사회적 코드에서, 그 다음에 사고의 그런 체제에서, 상징 체계에서.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서 제가 이제 찾아놨거든요. 저 물질 문화는 염료, 직물, 안효등 색이 적용된 물리적 인공물의 세계고, 사회적 코드라는 것은 색이 지위, 신분, 의뢰를 표시하는 사회적 규약이 된 거고, 요 사회적 지위, 랭크, 그 다음에 의식적 의미를 갖게 됐어요. red가. 자, 그 다음에 사고의 체계가 됐어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선사시대 할 거 없이 우리가 ritual, 어떠한 의례를 담당할 때 어때요? 이 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red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색의 상징적인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관념 체계에서 관념 프레임워크가 됐어요. 우리 fire, 불의 관념, beauty의 관념, 그쵸? 우리 flood의 관념, 또 지위의 상위의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이 단순한 물리적,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각적 현상이 아니고, 문명에서 어때요? 층위를 나타내 준 거예요. 층위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근데 다른 색들은 색이라는, 컬러라는 지위 자체도 얻는 것도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it was that. 와, 이거 강조했죠, 강조. 자, 봅시다. 인간의 최초의 색 실험을 했대요. 최초의 색 실험을 했던 것도 레드를 가지고 한 거고, 인간이 최초로 성공한 것도 레드를 갖고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구축했어요.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런 색채의 세상을 구축한 것도 레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말하는 색채의 세계는, 자, 우리가 인류가 색을 인지하고 분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색채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체계의 시작이 레드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first 이런 두뇌 느낌, 점층적이 발전돼 가잖아요. 최초로 실험했어요. 성공했어요. 점층. 그리고 완성했고 구축을 했어요. 색채 세계라는 것은 이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겠지만 빨간색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색채를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성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초로 했다는 거 first. 아까 위에서는 long이었죠. 오래 걸렸잖아요. 다른 색은 long이 어디였죠? long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인간 색채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이런 사회적 의미, 구축했잖아요. 구축.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관점을. 그래서 보겠습니다. 5번. 이번에는 it was that이에요. 자, 인간들이 배웠는데 후천적으로 배웠어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웠어. 처음부터 계속해서 배웠어요. 뭐를요? 팔레트가 뭐겠어요? 이거죠. 색채의 세상이죠. 색채의 세상을 다양하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쭉 사회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생산했어요. 생산했다는 게 뭐예요?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산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톤이나 다양한 쉐이드를, 색조와 명암을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머티리얼적으로 생산한 거예요. 계속해서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생산화된 걸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 알려진 색깔의 용어가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용어가 증명했기 때문에 색깔 용어가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또한 레드의 그러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빨간색으로 최초의 실험을 했어. 거기에 더해서 이 빨간색이라는 이 색의 영역 안에서만 다른 데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팔레트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기술적인 진화, 분화,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진홍색, 주홍색, 자주색 뭐 이런 색이 있는데 그 색이 이 용어가 증명을 하더라. 아주 오래된 데부터 용어가 증명하듯이 용어가 증명을 해줬다. 이 언어의 영역 안에서 또한 쭉 우리가 배워왔어. 사회적으로 쭉 배워왔다는 것이 이 컬러 용어가 증명을 했다. 언어학적으로 증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방금 했죠.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 체계죠. 이 어휘 체계가, 자, 이제 여기 나오네요. 뭐와? 이게 뭐예요? 자, 어휘 체계가 이게 회화예요, 회화. 이 회화 관행. 관행이라는 것은 관행이잖아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회화에서 쓰는 이런 관행. 그 다음에 색깔을 만드는 기술. 기술이 막 증거했죠. 이건 물질적인 관점이고, 이건 사회적 관점이죠. 회화의 관행과 함께 존재해 왔어. 뭐가? 렉시칸이. 어휘들이 쭉, 옛날부터 어휘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휘들 쭉, 이 어휘 체계, 렉시칸을 조사해보니까, 뭐와 키핑 위드 하더라? 회화의 관행과 언어가 이렇게 일치하더라. 함께 존재하더라. 그리고 컬러의 기술, 물질적 컬러의 기술도 보니까 이 언어와 쭉 같이 발달해 왔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언어학적인 증거를 여기서 들은 거죠. 이거 아무도 설명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래된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빨간색 관련 단어가 매우 발달해 있더라. 그래? 실제 역사와 일치하더라. 언어 체계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 색채 사용, 실제로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회화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때와 딱 들어맞아. 그 역사와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언어적 증거와 실제 색채 문화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한 게 뭐예요? 그렇죠. 레드색이죠. 레드색. 그리고 가장 먼저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레드잖아요. 레드. 그리고 또 염색 기술. 미술 속에서 빨간색의 수많은 톤, 밝고 어두움, 진하고 흐린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실제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렇게 실제 삶에서 빨간색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도 자연스럽게 뭐 분홍색, 주황색, 진홍색, 뭔색 하는 표현들이 가장 먼저 풍부하게 발달됐다. 뭐가? 빨간색 영역 안에서. 빨간색 영역 안에서. 자, 이해되셨죠? 빨간색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연구를 해보니까, 자, 렉시컨이라는 것은 특정 언어나 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총체. 단어의 총체죠. 여기서는 색을 가르치는 단어죠. 자, 뭐뭐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고 부합해 왔다. 함께 같이 쭉 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회화 관행이죠. 색을 실제로 그림이나 예술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색채 기법, 안료를 제조하고 적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자, 특정 언어에서, 이번에 또 이제 증거를 대는 거죠. 언어에서 단어, 동일한 단어가, red라는 단어가 곧 그냥 색이야. 다른 색은 색이 아니야. 자, 그건 맥락에 따라서 red로도 쓰이고, 그죠. 그냥 색은 red야. 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색 자체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지배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 콜로라터스.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고, 이 콜로라도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빨간색이라는 스페인어에서 왔나봐요, 이게 지금.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색채의 지금 현재 강력함이 red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해석 다시 해드리면 어떤 특정 언어, 특히 이런 카스틸리안, 스페인어에 있는 콜로라도, 라틴어에 있는 이 콜로라터스라는 그와 같은 것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곧 칼라였어. 레드였는데 칼라였어. 요거 레드였는데 콜로라도라는 칼라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옛날 기원, 오리진을 얘기하고 프로토타입, 기원, 이 원형을 얘기한 거죠. 원형. 레드라는 원형이 칼라, 이렇게 콜로라도, 이 콜로라도, 콜로라토스, 라틴어에서의 콜로라토스, 그 다음에 스페인어의 콜로라도라는 단어가 그러했다. 자, 근데 또 다른 언어에서 또 단어가 뭘 의미했냐? red가 beautiful도 의미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fire, blood, life, 생명 이런 것도 의미하고 이게 동일한 그런 뿌리 어원을 갖고 있더라. 예를 들어보자. 그게 바로 딱 그 케이스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red가 beautiful이라는 그 케이스가 딱 러시아 언어에 있는데 그 용어에 자, 그 용어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크라시니. 요 크라시니. 크라시니라는 단어가 red라는 뜻인데 요게 또 크라시바, 크라시비. 이게 아름답다는 뜻이래요. 크라시니, 크라시바라는 것이 두 개가 아름답다는 뜻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동일한 어휘군에서 어휘군, 렉시컨이죠. 렉시컨에서 같이 소속되어 있더라, 이 녀석이. 우리가 그 크렘린궁을 뭐라고 해요? 붉은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크렘린궁을 붉은 광장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바로 언어가 증명을 한 것을 여기서 쭉 여기서부터 언어가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이런 좋은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평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야죠. 레드라는 것이 유일한 색이다. 바로 이름 자체다. 레드가 컬러라는 이름 자체다. 바로 유일하다. 다른 색은 필요 없다. 우위를 나타낸 거죠. 아주 하이어라키를 나타냈죠. 자, 모든 다른 것들을 압도하더라. 다른 컬러들은 기다려야 했고 최초로 실험도 레드요. 색채의 체계를 구성한 것도 레드예요. 빨래도 이 색채의 세계를 다양화한 것도 레드로부터 시작됐고 오래된 컬러 용어를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렉시칸들이 그렇죠. 관행들하고도 일치하더라. 또 단어들하고도 일치하더라. 레드가 라틴어와 이 스페인어에서도 이 컬러의 뜻을 갖고 있더라. 레드가 또 이런 상징적인 철학적인 상징적인 뜻, 뷰티풀의 뜻도 갖고 있고 같은 렉시칸 패밀리더라. 그래서 컬러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그런 언어적인 현상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컬러라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역사적 관점, 물질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상징적 철학적 관점으로 봤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수사학적 리듬감, 음악의 느낌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이름, 컬러라는 거 이름 자체가 red였죠. 그 다음에 요 that is the case도 설명드렸고 우리 아까 they 뭐였어요? 그렇죠. others였죠. others. 자, 요 others도 중요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 이거 안 했죠. 죄송합니다. 자, red라는 것이 다른 것과 대조를 이뤘고 물리적, 물질적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관점과 하이어라키컬 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정말 중요해요. 특정 언어와 다른 언어, 그 다음 컬러는 물질적과 컬러는 심벌이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